수익의 문을 열어주는 비밀번호 4848. 지금부터 시장의 핫 종목들의 살 때와 팔 때 최적의 매매 타이밍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타이밍 저격수 김우영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최근 하락장이 이어지면서 다수의 종목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정리를 해야 될지 아니면 소위 물타기라고 하죠. 추가 매수 기회로 활용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표 하락 종목들을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에코프로입니다. 자, 끊이지 않는 악재 속에서 에코프로 주가가 이번 주 70만 원이 붕괴됐고 60만 원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코프로 지금은 미련 없이 정리할 타이밍일까요? 아니면 추가 매수로 단가를 낮출 타이밍일까요?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셀을 들어주셨는데 이유가 뭘까요? 굳이 얘기하자면 바이가 아니기 때문에 셀을 선택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사실 고가권에서 물리신 분들이 지금 미련 없이 정리를 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많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 투자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적절한 추가 매수도 필요한데 아직은 좀 아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셀을 선택을 했습니다. 일단 에코프로가 주가가 상승을 다시 보이고 반등을 하려면 업황, 그러니까 전방산업 업황이 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미국 포드에서도 전기차를 감산하겠다, 그러니까 생산량을 목표치보다 좀 줄이겠다라는 발표를 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글로벌 금융 환경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연준의 고금리 영향으로 현재 글로벌 경기 둔화가 계속해서 우려가 되고 있는 측면이고요. 중동 리스크도 함께 겹겹이 악재가 쌓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시장을 지속적으로 누르고 있는 만큼 당장 전방 산업의 큰 성장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 리튬 가격 가장 중요한데요. 리튬 가격 자체도 단기간 수요 급증으로 인해서 급등한 거고 그래서 에코프로의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을 했는데 지금은 다시 제자리를 찾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 수급적인 이슈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공매도 상위에는 항상 에코프로 형제주들이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은 갖춰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내년 초까지는 보시면서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는 좀 다소 불안한 주가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또 다른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계속되는 주가 하락으로 투자자를 울리고 있는 두 번째 종목, 바로 하이브입니다. 이번 주 엔터주 역시 하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반등세를 나타내긴 했지만 특히 지난 목요일 하이브가 유독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는데 왜 그런 걸까요? 일단 엔터주가 전반적으로 지금 폭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 영향을 제외하고 별도의 좀 리스크가 발생을 했죠. 네. 바로 연예인들의 마약 스캔들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는데 네. 가장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마약 스캔들이 확산되면서 또 다른 스캔들이 터질까 투자자들이 좀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좀 억울한데 마약 스캔들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업종 대장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런 수급적인 이슈, 앞서서 말씀드렸던 공매도라든지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들이 매도량이 그만큼 많이 올랐던 종목이기 때문에 쏟아지면서 낙폭을 좀 키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사실 연말은 통상적으로 엔터 기업들의 성수기로 통하곤 하는데요. 따라서 실적 기대감이 큰 상황이지만 주가는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이브 지금이라도 매도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 될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진행해야 될지 투자자분들을 위한 전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바이를 들어주셨는데 좀 매수를 해도 될까요? 일단은 어저께 하락은 너무 과대한 낙폭이었다. 그래서 빠른 반등이 필요했는데 오늘 좀 빠른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네. 추가 매수 당장 시도하기보다는 다음 주 흐름 보면서 자리를 만든다면 해도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불거지고 있는 연예인들의 마약 스캔들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기업이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은 통상적으로 엔터주들의 성수기인데 네. 하이브는 특히 3분기 매출액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4분기에는 최대치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적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주요 라이벌 기업들은 재계약 이슈라든지 최근에 마약이라든지 이런 기업 외적인 악재가 있는 반면에 하이브는 별다른 부정적인 이슈가 전혀 없는 상태고요. 그렇지만 주가 추세가 전일 하이브가 너무 낙폭이 크게 나오면서 마이너스 한 10% 정도 이상을 하락하면서 추세를 좀 깼다라는 것이 좀 악재라고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악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네. 4분기 실적 모멘텀을 주가적으로 반영시켜서 가져가기 위해서는 빠른 반등이 필요합니다. 오늘 빠른 반등에는 성공을 했고요.
하이브를 그래서 추가 매수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지만 저는 이제 탑픽으로 보는 엔터주는 여전히 JYP 엔터를 보고 있습니다. 네. 엔터주 포함해서 대부분 종목들의 추세가 지금 붕괴되어 있는 상태인데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아직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오늘도 이 유지한 만큼 반등을 하면서 상승을 다시 이어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엔터주 가운데 JYP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세한 대응 전략 카카오톡 채널 백발백중 필살기를 통해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만나볼 세 번째 종목은 바로 키움증권입니다. 영풍재지 미수금 사태로 키움증권 주가 역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투자자들의 신뢰도를 크게 잃은 상황이죠. 완전히 잃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실망감이 굉장히 큰데요. 영풍재지 급락으로 미수금을 떠안게 되었는데 이 다른 증권사에서는 증거금리를 조정하면서 이 위험을 좀 회피했거든요. 네. 하지만 키움증권은 증거금리를 그대로 두면서 40%의 증거금리를 두면서 무방비였다는 것이 치명적인 결함이었습니다. 글로벌 금융환경과 별개로 이 영풍재지처럼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있었죠. 근데 네. 올해 상반기부터 SG증권 사태로 인해서 모두 다 이제 작전 세력의 작품이었다라는 것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상승하는 종목은 상승의 이유가 뚜렷하지 않다면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뭐든지 이유가 필요한 법이거든요. 앞서 SG증권 사태도 있었는데 키움증권은 이번에 너무 경각심이 없었다라고 보입니다. 네, 사후 약방문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이번 사태를 계기로 키움증권은 자사주 매입 등 주주 가치 제고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키움증권 지금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김우영 대표님의 투자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셀을 들어주셨는데 이유가 뭘까요? 사실 원래도 사실 별로 관심이 없는 네. 증권주는 별로 관심이 그렇게 없는데 네. 게다가 금융기업에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어버릴 만한 돈을 다루는 기업에서 신뢰도가 무너졌다는 것은 큰 타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풍재지와 대한금속 얼마나 더 하한가를 가느냐도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미수금 사태, 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태가 나왔다는 것은 증권사로서는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이제 발생할 미수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요. 오늘도 점화로 시작을 하면서 매도가 안 됐을 텐데 네. 일단 키움 측이 밝힌 미수금 규모에서 평균 변제율 30에서 50%를 적용했을 경우에 닷새 연속 하한가가 가면 손실이 3,500억이 플러스로 추가로 더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사실 키움증권 측면에서는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막대한 자본을 쌓은 증권사이기 때문에 자본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큰 자금은 아닐지 몰라도 경영 상태의 문제는 주지 않겠지만 신뢰도의 훼손은 그만큼 심각하다고 보입니다. 네, 키움증권 무엇보다 신뢰도 회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만나볼 마지막 종목은 바로 두산로보틱스입니다. 10월 야심차게 코스피에 입성한 두산로보틱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주가는 줄곧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손실만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매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물타기라도 진행을 해야 될까요? 투자 의견 전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바이를 들어주셨는데 앞으로 좀 괜찮은 건가요? 당장은 아니고 네. 이게 당장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 역시 내년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다. 지금 모든 종목들이 다 같은 상황인 것 네. 같은데요. 일단 글로벌 금융 환경이 너무나도 비우호적이기 때문에 분위기 반전이 좀 필요합니다. 사실 지금 두산 로보틱스 같지 않은 종목이 얼마나 될까 싶을 정도로 대부분의 업종 그리고 종목들이 모두 다 하향 추세, 지지 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을 모두 다 지금 부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상장 시점부터 10월에 상장했는데 9월 1일부터 지금까지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하락률이 심각했다라는 점도 감안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점을 제외하고라도 신규 상장한 이후에 두산 로보틱스의 상승을 이어갈 만한 모멘텀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두산 로보틱스 상장 자체가 로봇주의 이슈였기 때문에 막상 두산 로보틱스는 이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가 없었죠. 네. 그 이후에는 글로벌 금융 환경, 성장주에 우호적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을 노리면서 모아가셔도 좋지만 추가 매수를 하실 때는 좀 신중함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춰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백발백중 필살기를 검색한 후에 친구 추가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Thought nothing could surprise you. You thought you'd seen everything, but you never saw me